일부 압도적인 숫자 8천억 달러의 정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년에 국방비로만 1,000조 원을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미국의 군사 예산은 8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 군사비 지출 2위부터 10위까지 무려 9개 나라의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미국이 이토록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비싼 전쟁 장비들을 독점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대가와 결함이 숨어 있습니다. 130억 달러짜리 항공모함이 병기 하나 뚫는데 수억 원을 쓰고 1.7조 달러가 투입된 전투기는 고장난 의자 때문에 비행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군사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무기들의 실체와 그들이 감수하고 있는 진짜 비용에 대해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2부 떠다니는 요새 USS 제럴드 알 포드의 빛과 그림자, 미국 해군의 자부심 USS 제럴드 알 포드함입니다. 이 최신형 항공모함 한 대의 가격은 무려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에 달합니다. 이 배는 설계부터 건조 계획이 시작된 지 거의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포드급 항공모함은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50년의 수명 동안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세대 전함이죠. 이 배에는 이전 항공모함에서는 볼 수 없던 혁명적인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첨단 무기 엘리베이터입니다. 과거의 항공모함들은 무기를 경납고를 거쳐 비행 갑판으로 옮겨야 했기에 위험하고 느렸지만 포드함은 11개의 독립적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탄약을 즉시 공급합니다. 덕분에 더 적은 인원으로도 더 강력한 화력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혁신이 너무나 비싸고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포드함은 이전급 항공모함보다 2배나 많은 비용이 들었으며 수많은 지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취역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한 전투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기술적인 오류는 황당한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거대한 전함에는 750개의 진공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변기 하나를 뚫는 데만 무려 40만 달러, 우리 돈 약 5억 원이 듭니다. 변기에서 떨어진 이물질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고 이를 고치려면 산성 세척이라는 값비싼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사출 시스템 역시 혁명적입니다. 기존의 증기 방식 대신 자기 부상 열차와 유사한 전자기 선형 유도 모터를 사용하는 전자기 항공기 발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 연구 개발에만 10억 달러가 넘게 들었고 설치 비용은 예상보다 2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물론 이 기술 덕분에 비행기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드론 같은 다양한 기종의 이착륙이 가능해졌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3부 2200조 원의 도박 F-35 라이트닝 II. 이제 하늘로 가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F-35 라이트닝 II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1.7조 달러, 우리 돈 약 22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금액은 미국의 전체 학자금 대출 부채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F-35가 이토록 비싸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방부는 공군, 해군, 해병대의 요구사항을 단 하나의 기체에 모두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공군용 A형, 수직 이착륙이 필요한 해병대용 B형, 함선 착륙용 갈고리가 필요한 해군용 C형을 동시에 개발하다 보니 설계는 복잡해졌고 비용은 폭등했습니다. 사실상 이름만 같은 3가지 다른 비행기를 만든 셈이죠. 특히 해병대용 B형의 수직 이착륙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너무 무거워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A형과 C형의 설계까지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 끝에 기체 디자인의 공통점은 당초 계획했던 75%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은 이 비행기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F-35는 단순히 스텔스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800만 줄의 코드로 이루어진 하늘의 컴퓨터죠. 조종사가 쓰는 헬멧 하나 가격만 40만 달러에 달하며 이 헬멧을 통해 적외선 카메라 영상과 모든 전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적은 나를 볼 수 없지만 나는 적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 조종사의 증언입니다. 하지만 이 하늘의 컴퓨터는 유지비도 컴퓨터급입니다. F-35가 1시간 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3만 5천 달러로 구형인 F-16보다 훨씬 비쌉니다. 또한 15년이 넘는 테스트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0개가 넘는 기술적 결함이 남아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4부 가성비의 역습, 드론과 미래 전쟁. 그런데 최근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수조 원짜리 무기들이 판치는 세상에 단돈 수백만 원짜리 드론이 등장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스위치블레이드 드론을 보십시오. 이 작은 드론은 배낭에 넣어 다니다가 발사하면 하늘을 떠돌다 목표물을 발견하는 즉시 돌진합니다. 스위치블레이드 300 모델의 가격은 약 6천 달러, 우리 돈 약 800만 원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전차를 단돈 수백만 원으로 파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드론은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스스로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 여부를 판단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가 생사를 결정하는 킬러 로봇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완벽할까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내듯 무장 드론의 알고리즘도 날씨나 주변 환경에 따라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카불에서 미군 드론은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던 중 구호요원의 차량을 오인 사격하여 아이들을 포함한 민간인 10명을 살해하는 비극을 낳기도 했습니다. 기계에게 방아쇠를 맡기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과 수많은 인권단체는 치명적인 자율무기의 전면 금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는 외교적 합의보다 훨씬 빠릅니다. 결론. 누구를 위한 국방비인가? 미국의 국방 지출은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더 강한 군대를 만드는 대신 거대 방산기업의 주주 배당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7년 연속 회계감사에 실패했습니다. 국민의 세금 1100조 원 중 상당액이 어디로 갔는지 스스로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안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망가진 시스템과 독점이 만들어낸 거대한 경제범죄에 가깝습니다. 국방비가 부족하다는 장성들의 외침 뒤에는 사실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무력을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낭비되는 시민들의 혈세, 과연 그 돈은 진정으로 누구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